안녕하세요 여러분. 재테크하는 월급쟁이입니다. 미국 금리 인상, 울트라 스텝, 빅 스텝, 부동산 정책 변화 분석 및 미래 예측, 부동산 세제 정상화 시작. 궁금증 문의는 아래 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주어지며 본 내용은 투자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미국 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울트라 스텝이 1.0으로 할지 빅스텝으로 0.75로 할지 지금 중로는 다시 울트라 스텝 1.0으로 할 거라는 지금 전망이 좀 다소 우세합니다.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 금리 인상 및 부동산 정책 변화 분석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보시면 투자 전략에 이제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는 큰 경영 환경, 경제 환경은 지금 세제가 좀 복잡해지고 또 금리가 올라가고 돈을 다 빨아들이고 있는 긴축 경영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부동산 가격은 이제 완전히 하락기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금리 인상이 어떻게 될지 좀 예측하고 또 부동산 대책들, 부동산 세제 변화들이 어떻게 되는지 좀 예측을 해서 우리는 어떤 포지션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좀 정리를 좀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자, 우선 좀 투자 전략에 좀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종부세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종합부동산세를 굉장히 많이 냈죠. 그래서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이 아주 강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종합부동산세를 주택 수가 아닌 총 가액 기준으로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가액으로 하게 된다면 굳이 똘똘한 한 채 리스크가 크게 그쪽으로 자산을 집중시킬 필요가 없죠. 오히려 다주택으로 하면서 자산을 분배를 하고 필요할 때 내가 돈이 필요할 때 매도도 해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강남, 서초 똘똘한 한 채보다는 똘똘한 한 채를 좀 더 유리한 다주택 포지션으로 좀 바꾼 그러는 좀 경향이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산을 좀 배분시킬 수도 있고 종부세에서도 똘똘한 한 채보다 불리하지가 않고 그래서 지금 똘똘한 한 채에 한 40억, 50억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좀 가격 조정이 조금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종부세 완화 기준도 다주택자가 지금 6억에서 11억으로 하겠다. 그리고 주택수가 아닌 총 가액으로 하겠다. 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양도세 완화 시행. 양도세 완화를 시행해서 한시적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이건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양도소득세도 좀 완화해서 거리를 터주는 방향으로. 그리고 주택수 합산 배제도 양도세 한시 배제하면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한시적으로 하면서 주택수 합산 배제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비규제 지역은 이제 투자 가치가 좀 없어서 퇴색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비규제 지역은 대출이 투기 과열 지구보다 30% 많이 나오죠. 투기 과열 지구는 40%, 조정 대상 지역은 50, 비규제는 70 나오는데 향후에는 다 똑같이 70으로 그렇게 이제 바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리트가 없죠. 그래서 가치가 있는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으로 매수를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현행은 6억 이하 주택은 보금자리론으로 70% 가능하고 6억 초과 주택은 LTV 40에서 60인데 앞으로는 향후는 6억 이하 주택 보금자리 70에 6억 초과도 LTV 40에서 60이지만 추가적으로
향후 달라지는 거 보면은 이렇게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LTV 우대폭을 20% 정도 확대를 한다. 그래서 6억에서 9억 구간에서는 약 60에서 80%까지 가능을 하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좀 대출이 많이 발생하고 앞으로는 그 구간에 나중에 돈이 좀 풀리는 경우에는 그 구간이 좀 상승 탄력을 받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고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지금 특히 모아주택인 것들 한번 쭉 보십시오. 그 청량리역 일대랑 해서 그쪽 라인 왕십리 그쪽 라인 모아주택 인터넷에 보면 모아주택 예상 지역 이렇게 딱 치면은 나오거든요. 한번 모아주택 부분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향후 오세훈 시장이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려는 부분이라 가지고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시간 날 때 모아타운 쪽 한번 쭉 돌아다니면서 임장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종합부동산세도 총 가액 기준으로 좀 바뀌게 되고 많은 부분이 좀 완화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대세가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이지만 이런 대책에 따라서 약간 요런 모멘텀이 나오다 이제 이렇게 되겠죠. 지금 요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실거주로든 투자든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이 재개발 쪽이 재건축 쪽이 그나마 좀 가장 좋다. 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7월부터 달라지는 대출을 좀 보면은 좀 큰 타이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은 40%로 규제를 확대하겠다. 그게 기존에는 대출액 2억 초과부터였는데 이제 1억 초과 확대를 하겠다.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주택 담보 비율을 LTV 80%를 적용하겠다. 이것은 현재는 지역 주택 가격에 따라서 50에서 70인데 앞으로 그냥 일괄적으로 생애 최초는 다 80%.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대출 한도액 또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그는 6억에 80%면 68에 48이 되겠죠. 근데 DSR 40%가 있고 그리고 신용대출 한도 규제를 폐지. 이것은 7월부터 위에 거 두 개는 이 3분기 됩니다. 아직 시행은 안 된 거고요. 신용대출 규제 한도 폐지하는 것은 연소득 최대 2배 이상도 가능하다. 지금은 연소득 내에서만 대출했는데 앞으로는 연소득 최대 2배 정도도 가능하게 하겠다. 지금 7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금리가 많아서 사람들이 함부로 대출을 못 받고 있죠. 하지만 지금 이렇게 대출이 풀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금자리론, 적격 대출 등 정책 모기지도 대출 기간을 확대하겠다. 40년 만기에서 50년 만기로 좀 더 길게 주는 거죠. 그것도 이제 8월부터. 그리고 서민 실수요자의 대출 우대 요건을 확대하겠다. 이것도 3분기 내에 하겠다는. 연소득 9천만 원 이하는 주택 가격 9억 원이나 8억 원 이하로 완화하겠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청년도 대출 한도를 확대하겠다. 그것도 3분기 내로 하겠다는 거죠. 미래소득을 더 많이 인정해주는 쪽으로 선정 방식을 변경하겠다. 이제 사회생활 시작하니까 미래의 소득이 많을 거니까 그것을 고려해서 대출 확대하겠다. 앞으로 대출도 좀 많이 풀리는 그런 방향입니다. 이게 금리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대책이 가능하지 지금 저금리 상태에서 이런 걸 했으면은 아마 주택 가격이 또 폭등했을 겁니다. 그런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잘 파악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 그러면 저희가 좀 어떤 때에 좀 기회를 잡아야 될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기존 주택 매수 시에는 예, 하락기에는 정말 이렇게 점으로 떨어집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빨간 박스 친 쪽 있죠. 이때 가격이 하락기인데 가격 하락기 때 보면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점으로 그냥 이렇게 뚝뚝 떨어지죠. 예, 점으로. 그러다가 예, 이렇게 이 떨어지는 구간들을 다 보시면 거리가 몇 개 없이 심리가 얼어있기 때문에 한 개 거래되고 그 다음 거래되고 그 다음 거래되고 이런 식으로 점으로 떨어지는 그런 형상을 보이고, 상승할 때는 이렇게 촘촘하게 거래가 됩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많아지죠. 보시면 알겠지만 예, 하락기 때는 거래량이 거의 없죠. 예, 하락기 때는 거래량이 없습니다. 하락기 때는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점으로 뚝뚝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 내가 예, 이 맨 하단에서 내가 잡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거래 이렇게 떨어질 때는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러다 이제 상승이 시작할 때, 그때는 이제 상승이 시작할 때는 거래량이 많아지죠. 예, 상승 시작할 때 거래량이 많아지죠. 그래서 내가 요 거래량이 많아지기 시작할 때, 가격이 반등할 때 이 구간을 잘 잡아야 됩니다. 예. 선수들은 이렇게 뚝뚝 떨어질 때 여기서 잡죠. 하지만 예,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거래량이 좀 많아지면서 한 약 한 뭐 5% 정도 올랐을 때 이때 잡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요거는 이제 잠실에 쓰죠. 대단지에 예, 송파를 대표할 수 있는 아파트, 그리고 과천을 대표할 수 있는 아파트 레미안, 예, 슈루를 봐도 이렇게 가격이 떨어질 때는 예, 2008년도 거래가 없이 뚝뚝 떨어집니다. 가격이 예, 거래가 없이 뚝뚝 떨어지죠. 거래가 별로 없으면 가격이 이렇게 뚝뚝 떨어집니다. 예, 거래가 없이 뚝뚝. 그렇죠? 예, 이제 가격이 상승하는 구간에 접어들면 거래가 이렇게 많아지면서 이렇게 촘촘하게 올라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을 때 예, 내가 정말 분석이 제대로 됐다 하면 예, 이럴 때 잡으시면 좋고, 그렇지 않을 때는 예, 거래량이 많아지면서 약 한 5% 정도 올랐을 때 예, 10억이 10억 5천짜리가 됐을 때 예, 그럴 때 투자를 하면 좋습니다. 예,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지금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빠질 겁니다. 아마 예, 등락을 거듭하면서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가겠죠. 예, 요 구간 예, 요 구간을 잡으셔야죠. 예, 계속 정책과 예, 금리와 그리고 유동성을 파악하면서 예, 투자하시면 됩니다. 예, 따끈따끈한 자료입니다. 22년 세제 개편안 상세본 오늘 날짜죠. 오늘 날짜로 되어 있고 오늘 14시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좀 간단하게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핵심을 보면 자, 이번 세제 개편안 핵심은 바로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 및 세율 인하입니다. 지금 금리 인상기고 그리고 돈을 다 걷어들이고 있는 단계고, 부동산 가격이 좀 하락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가능한 겁니다. 좀 이렇게 풀린다고 해서 가격이 다시 상승으로 돌아서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잠시 한시적으로 이런 헌팅은 있겠죠. 하지만 대세는 이렇게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다주택자들에게 좀 유리한 방향으로 좀 개선이 됐습니다. 2주택, 3주택일 때 0.6, 1.2던 것을 다 0.5로 낮췄죠. 간단하게 우리한테 많이 해당되는 거, 이 구간을 보면 3억 원 초과일 때, 6억 원 이하일 때 0.8, 2주택자 0.8에 1.6이던 것을 다 똑같이 0.7, 굉장히 많이 낮췄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양도소득, 종합부동산세 아마 부과 그 금액이 좀 많이 낮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쭉 보시고요. 이 내용을 캡처해서 보관하셔도 좋습니다. 개정하는 이유는 용융 부담 원칙에 따라서 주택수 차등 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세부담을 적정한다. 명분이 좋죠.
그리고 주택분의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을 조정하겠다. 세부담 상한도 2주택자는 150%, 3주택자는 300%였는데 다 똑같이 150%로 조정을 하겠다. 3주택자 세부담이 좀 많이 줄어들겠습니다. 그리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금액 상향했다. 공제하는 금액도 상향을 해서 실제 과세 대상이 작아지게 하는 그런 효과를 내는 겁니다. 좀 현실화시키고 합리화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지금 다주택자는 6억, 6억을 지금 9억을 바꾸고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이것을 예측을 했었는데 오늘 바로 발표가 이제 나는 거죠. 1주택자는 11억까지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인데 이것을 12억으로 바꾸겠다. 아주 좀 이제 좀 파격적으로 보유세를 좀 많이 낮춰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들 이제 다주택 포지션으로 가려고 하는 분들도 이제 좀 마진이 생기죠. 마진이 생기면서 그 공간에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약 3억 원 정도, 6억에서 9억으로 갔으니까 지금 내가 1주택인데 내가 1주택에서 지금 공시지가가 6억 원이면 아무것도 두 번째 주택을 투자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근데 9억이 되면은 3억 정도의 마진이 있기 때문에 좀 저가의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 시기는 23년 1월 1일부터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기부터 적용을 하겠다. 내년부터 적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도입. 특별공제 원래는 지금 11억 원인데 이것을 앞으로는 내년에는 12억으로 바꿀 건데 내년에 바꾸기 전에 지금은 3억 원을 추가해서 14억 원까지 지금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개정 이유는 22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주택자 세부담을 완화해 주겠다. 보유세를 지금 많이 낮춰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파트 가격이 쉽게 다시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계속 추이를 좀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정책이 세금 대책이라든지 공급 대책이라든지 많은 것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계속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령자 장기 보유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도입. 이건 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하는데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 주택수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신설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1세대 1주택자 주택수 종부세 특례를 하겠다. 종부세 특례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종전주택 양도전의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했을 때 2년 내에 양도하면 됩니다. 지금은 투기과열지구에는 6개월인데 이것을 2년으로 합리화한 거죠. 그리고 상속주택은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되고 1세대 1주택자가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다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를 하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적용하게 되면 기본 공제가 23년 이후에 앞에서 얘기했듯이 12억 원이 되고 지금은 3억 원을 특별해가지고 14억 원까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22년 1월 1일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바로 적용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앞으로는 제 생각은 이제 8월 달에 임대소득자에 대해서 좀 허용해주는 그런 지금 법이 발효가 될 것 같습니다. 제 예상인데
지금 아파트는 임대소득세가 안 되는데 지금 분위기를 좀 더 지켜보고 소형 아파트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자로 지금 해줄 수 있지 않겠나. 그게 지금 8월이 안 되면 내년 초라든지 그렇게 좀 바꿀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택 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 인상 이것은 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하는데 좀 한번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또 양도소득세죠.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합리화. 지금까지는 징역일부터 5년 이내였는데 징역일부터 10년으로 좀 확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징역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합리화. 또 5년인데 10년으로. 본 내용도 투자하는 데는 큰 좀 영향은 없으니까 이 화면을 캡처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출이라든지 좀 세제라든지 부동산 방향 이런 것들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나올 것 같은 거를 좀 예측을 좀 해봤습니다. 8월뿐만 아니라 8월이든 뭐 12월이든 내년이든 계속 나올 것 같은 게 일단 250만 호 민간으로 공급하는 대책이 나올 것 같죠. 그리고 공급량의 절반 이상을 수도권에 공급하겠다는 얘기가 나올 것 같고 공급 목표의 절반 이상을 재개발 재건축 도심 복합개발주택으로 구성하겠다. 공공주택지에서 민간 임대주택 부지를 공급 확대하겠다. 1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 양도세 장기 보유율 공제율을 올리겠다. 세부담 줄이겠다는 거죠. 도심 역세권, 구공유지 등 복합 개발해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을 하겠다. 용적률 올리는 거. 그리고 임대차법 개정하겠다. 임대차법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선 개정하고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전문가 공청회 등을 거쳐서 법률 개정 작업을 좀 진행하겠죠. 하지만 지금 임대차법은 지금 2년 동안 많이 상승을 해서 지금 또 좀 안정화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려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크게 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 주택임대사업자 이 부분이 반드시 나올 겁니다. 소형 아파트를 추가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 지금 현금을 두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좀 예비 매수세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됩니다. 천령 원가주택 30만 가구 그리고 역세권 첫 집 20만 가구 공급 그리고 무주택 청년층과 신혼부부 대상 아파트 청약기회 확대하겠다. 전세 사기 대책 그리고 국토 공간 효율적인 이용 방안 이런 것들이 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매진말입니다. 한 청년이 어머님의 지나친 관심과 속박을 너무 피곤하게 느끼고 가출했습니다. 청년이 집을 떠나기 전 어머니는 얘야 나는 항상 이곳에서 너를 위해 기도하마. 만일 너의 방랑의 인생에서 짐이 무겁고 지쳐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온다면 엄마에게 돌아와라. 청년은 못 들은 척하며 큰 도시로 나갔습니다. 그는 하고 싶은 대로 제멋대로 살 수 있었고 제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곧장 온갖 죄를 지으며 신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죄는 그의 기쁨을 빼앗아갔습니다. 점점 깊은 절망의 웅덩이에 빠져 우울증을 심하게 앓았습니다. 결국 청년은 영업방에 틀어박혀 자살할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면도칼을 가지고 자기 동맥을 끊어버릴 생각으로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면도날을 손에 쥔 순간 가슴이 갑자기 답답해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갑자기 어머니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어머니 제게 힘을 주세요. 가치 있게 살겠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에 잔잔한 평화가 임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어머니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얘야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울 때 엄마를 생각하렴. 순간 청년은 무릎을 꿇고 자기의 죄를 자백하면서 용서해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놀랍게도 청년은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어머니를 놀랍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청년은 집으로 가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집을 향해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맨발로 뛰어나와 아들을 얼싸안았습니다. 얘야, 난 다 알고 있어. 내가 왜 돌아왔는지를. 청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디의 제자로서 미국의 시카고를 위시해서 전 세계에 대한 영향력을 미친 아레이 토레이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가족이 있고 부모가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내 곁에 없더라도 또는 지금은 서운한 일로 서로 관계가 틀어졌더라도 가족은 누구보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무리 고통과 고난이 있어도 가족의 사랑을 생각하며 극복해서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